안녕하세요. 순샥 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아마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유럽에는 화장실이 없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번화한 시내 한복판에 나가서 화장실을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뭐 어떤 상가 또는 큰 건물에 가면 화장실이 열려 있겠지 생각을 해서 그냥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는데 뭐 화장실이 전부 다 거의 잠겨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뭐 이런 공공시설물로 가서 용변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그 가게에는 무조건 이제 화장실이 딸려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시내 한복판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직접 지불을 해야지만이 용변을 볼 수 있고 보통 한 1유로, 한 1,600원 정도, 뭐, 이렇게 내야지만이 아마 용변을 보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담 삐삐라고 해서 이제 뭐 화장실을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여자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화장실이 이제 훨씬 좀 더 깨끗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유럽이 화장실에 인색할까? 화장실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집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휴게소. 휴게소의 화장실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최첨단이거든요. 화장실을 가면 너무 깨끗하죠.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죠. 게다가 화장지도 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와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심지어 꽃향기도 납니다. 변향기가 아니라 꽃향기가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고 와 이렇게 한국이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곳이구나라고 서양인들이 가장 놀라는 첫 번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휴게소 공중 화장실이랍니다. 원래 우리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화장실에 봐보면 아주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뭐 왼쪽을 보시오, 뭐 오른쪽을 보시오, 뭐 뒤를 돌아보시오, 뭐 이런 낙서가 써져 있습니다. 막 마지막에 봐보면 뭐 여기가 왼쪽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또는 화장실에 별의별 낙서가 다 있습니다. 아주 에로틱한 어떤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저급한 어떤 그런 삼류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의 말들도 많이 적어졌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아마 화장실 문화는 아마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화장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으로 이야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선진국들은 왜 이렇게 화장실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은 유럽이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위쪽으로 끌어올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고대 로마 시절로 가면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수세식 화장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삥 둘러 앉아서 이렇게 오늘날 이제 좌변기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중 목욕탕도 발전을 했었고 공중 화장실도 발달을 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발달을 해서 그 화장실에 앉아서 아니 화장실이 우리는 이렇게 폐쇄적으로 한 사람이 갇혀 있는 곳이었는데 그쪽은 이렇게 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용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 니네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뭐 잘 낳았느냐? 그래. 뭐 니네 집 돼지는 잘 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변을 보면서 이제 큰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하면서 오늘 올해 농사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 하인들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함께 용변을 보면서 즉 함께 똥 싸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용변을 보면 이렇게 배수구에서 이제 물이 내려와서 용변을 씻겨 내려주는 어떤 그러한 장치까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전했던 로마 시절의 이런 화장실이 왜 급작스럽게 사라지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제가 이제 흑사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럽 인구 3분의 1을 앗아간 이 흑사병이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그 숫자만큼을 전부 다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어떤 그러한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던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자, 나중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흑사병에 관한 이야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이제 카톨릭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교, 신교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카톨릭의 어떤 그러한 그 구교의 어떤 그러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금욕을 가장 우선시 여기게 됩니다. 금욕을 우선시 여기다 보니까 이제 그 용변을 보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참을 수 있어야 된다가 이제 그 기본이 시작이 되었고 또 구교와 신교와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갈등 때문에 이제 목욕 문화가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옷을 벗으면 이제 몸에 이제 나체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몸을 보이는 것 이 자체가 금욕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인 성욕을 자극시킨다. 그래서 목욕 문화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던 화장실은 물론 목욕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목욕을 하게 되면 건강에 안 좋다라는 어떤 그러한 속설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점차 씻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을 봐보면 굉장히 몸에서 많이 냄새가 나고 지저분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없다 보니 이제 루이 14세가 요강을 처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강에 이제 밤새 용변을 보고 이 용변 본 것을 이제 창밖으로 이렇게 휙휙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온통 길은 뭐 화장실이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장마가 진 뭐 그런 시즌 되면 이제 막 똥물이 막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까지 이 험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이렇게 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하이힐, 높은 하이힐. 그래서 하이힐은 남자도 신고 다니는 그런 신발이었죠.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고 사람들은 그런 하이힐을 신고 돌아다니고 또 똥물을 끼얹으니까 똥물이 떨어져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양산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양산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 스카프라든가 이렇게 망토가 이제 좀 유행이었는 그 망토도 이렇게 튀긴 똥물을 가리고 또 공중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도 그냥 길똥을 쌌습니다. 길에서 이제 막 이렇게 용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망토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가려서 용변을 보고 또 이렇게
만화님들이 용변을 볼 때 이렇게 가려주는 어떤 그러한 직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똥물이 막 이렇게 많이 넘쳐 흐르면 이제 길을 걷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업고 건너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베르사유 궁전 있지 않습니까? 아, 좋죠. 멋있지요. 아주 멋있는 이 베르사유 궁전에 세상에 방이 700개가 넘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그 귀족들이 밤새 마시고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야지요. 그러면 그 궁전의 숨은 곳곳이 모두 다 더러운 용변과 이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더러운 어떤 그러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옷을 잘 빨아입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목욕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 화려한 옷 뭐 이런 것들을 입어서 이 자신의 어떤 그러한 더러운 몸을 이렇게 감추고자 했고, 또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냄새라든가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라고 하지요. 뭐 이렇게 비롯되어 있는 이 화장실 문화가 바로 유럽이 오늘날까지도 이게 썩 많이 개선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화장실 문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과거에 어떤 이런 이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의 구조상 두꺼운 돌 또는 그 석재로 이루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 배수로를 파야 되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에 이렇게 훼손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화장실을 많이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지요.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만, 에어컨이 많이 없는 이유도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꺼운 석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유럽은 여름철에 그렇게 습하게 덥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유럽도 많이 더워져서 이제 에어컨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름철에는 아주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이런 난방 문화를 갖춘 곳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화장실로 넘어가서, 그러면 유럽은 지금 화장실로도 돈을 버는 뭐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화장실을 우리는 공공기물로 생각을 하고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유럽에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개인에게 돈을 받고 화장실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화장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화장실도 여행 가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죠. 중국에서는 32명이 동시에 이렇게 용변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화장실도 있었다. 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 네모난 구멍만 36개 뚫려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이를 보는지 아니면 한쪽 방향을 보고 이를 보는지, 그리고 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한 가지 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놀라운 점은 화장실에 문이 없었습니다. 문이. 용변을 보는데 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 이제 소변기는 이쪽 벽에 있고 뒤쪽에 이제 큰 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앞쪽을 바라봐야 되는지 뒤를 돌아보고 벽을 바라보고 이를 봐야 되는지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소변 보려고 딱 들어가서 돌아봤는데 눈이 쫙 마주치는 겁니다. 크네, 에이, 이런 거.
저기 워따 똥싸, 쳤다 똥싸, 하하, 왕창싸, 뭐 짜우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샥 최쌤이었습니다.